거기가 내 공부방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거의 대학보다 더한 수준의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 늘 유튜브 들어가면 유튜브는 뭐 맨날 정치 얘기야. 자기가 봤나 보지. 지가 저한테 당하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을 획기적으로 바꾸셔야 즉시 교육이 가능하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용클 여러분. 오늘은 불안극복 다이어리 이제 6주차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벌써 마지막이 됐네요. 이 마지막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먼저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부터 해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정년이 좀 길어요. 학교 교수니까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온 대학생들이 거의 1학기를 지냈잖아요. 이렇게 1학기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페이를 했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등록금 반환이니 뭐니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갈까? 이게 잠시 그 등록금에 대한 불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디지털 기술들이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 사는 세상을 확 바꿔놓을 거라는 느낌 혹시 그 연관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만 뚫릴 것 같으세요? 디지털 의료? 원격 진료만? 아니요. 우리 원격으로 쇼핑도 했고요. 원격으로 특히 교육이요. 전 세계인이 살아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육과 의료예요. 이건 국가 정책과 매우 연결돼 있고 사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교육시장으로 들어가요. 언제까지? 25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의료기술에 기대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감염병이 계속 온다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우린 교육도 못 받고 또 어때요?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를 갑자기 디지털로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 디지털 기술이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58개요. 자, 중요한 거 6개만 얘기해 볼까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G 이 모든 걸 빨리 돌리는 힘이 되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드론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런 많은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이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만 몰랐을 뿐 거의 90% 100%까지 온 것도 무지 많고요. 그러니까 반을 넘어섰어요. 기술 발전이. 중요한 건 이 58개가 지네끼리 합칩니다. 합치기 시작하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불편한 걸 다 편리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편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려고 시간 조절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격 의료는 어때요? 더 이상 시간 조절하면 안 돼요. 교육 어때요? 원격 교육? 시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것들만 문이 열리겠습니까? 아니요. 이걸 계기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원격 의료만 하려고 해도 58개 기술이 훅 들어갑니다. 원격 교육을 하려고 해도 58개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른 모든 것과 다 우리 일상과 얽히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자, 3차는 뭐였어요? 퍼스널 PT였죠. 퍼스널 컴퓨터였죠. 그럼 여러분, PC가 혁명이에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컴퓨터가 일상이에요? 혁명이에요? 올 땐 혁명으로 오고 2년 후엔 다 일상이 됩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올 땐 혁명 같고 그 다음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는 이 엄청난 기술들 이게 여러분 직업은 어떻게 바꿔올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숙제가 뭔지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엄청나게 좋은 왜 우리나라 대기업 다니는 사람 그 다음 뭐 교수 뭐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엄청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센서티브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실행 부분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막 이런저런 리포트가 나와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신문 보라고 말씀드렸죠. 신문 보면서 요새 무서운 거 못 느끼세요? 어마어마한 기사 나오는데 그 남일처럼 넘기셨어요? 원격 진료 안 된다. 어머 그래? 그럼 이제 병원 안 가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꿰뚫어 보라고 신문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기술혁명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동안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물론 직장 격차, 소득 격차로 막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즉시 교육. 즉시 교육이 뭐냐면 변화가 있으면 바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변화가 있으면 바로 공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즉시교육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일 빠른 거 즉시 시작 15,000원 주고 책 사시는 거예요. 즉시 또 뭐예요? 영상 보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먹고 놀고 막 뭐 이런 거 영상 보지 말고 즉시 교육이 가능한 거 그런 영상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어디 뭐 길게 4년 어디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는 동안 다 변해요. 즉시 교육 2달 딱 배우면 알아내는 거, 1달만 딱 집중하면 알아내는 거 이렇게 즉시 교육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교육, 사회, 정치, 경제 뭐 이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재교육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 두 가지인데요. 잘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금까지 경험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뭐가 바뀌어요? 이 능력이 팔려나갈 판로가 바뀌어요. 플랫폼이 바뀌어요. 중요한 건 얘도 공부해야 되지만 문제는 얘가 아니라 뭐예요? 내 능력이 팔려나갈 매우 변하는 저걸 공부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몰입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변하고 있는 그 분야입니다. 그 변하고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나 고유의 내 역량이 어때야 돼요? 이게 짝짝 박자가 마저 떨어지고 연결돼요. 이런 걸 초연결이라고 합니다. 초연결되어질 때 58가지 신기술증 어디랑 연결돼?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알고 나서 되게 깔끔하게 융합돼야 됩니다. 한 분이 이런 글을 주셨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보낸 것 같아요. 지금은 유튜브 대학 등록해서 열정대학생 됐고요. CIO 과정 하고 있고요. 벌써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책 22권이나 읽었고요. 뭔가 선생님이랑 함께하면 뭔가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메이밀크님? 유튜브 대학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어디든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즉시 교육이 가능한 건 정보가 제일 빠르게 흘러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공부하세요. 뭐 무료도 되고 유료도 되고 어디든지 하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여러분이 지난날 뭘 검색하셨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유튜브만 보면 다 나옵니다. 왜냐? 여러분이 만약에 고양이 몇 번 클릭했으면 고양이로 알고리즘이 도배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까요? 계속 고양이가 더 떠요. 맨 밑까지 내려가도 계속 고양이만 떠. 그럼 여러분은 결국 고양이와 같이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못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누가 제일 똑똑해요? 구글이요. 구글은 전 세계인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용할 건 이용하고 싸워서 이길 건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꾸세요. 저는 이 김미경 TV도 있지만 내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80개를 구독합니다. 거기가 내 공부방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거의 대학보다 더한 수준의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 늘 유튜브 들어가면 유튜브는 뭐 맨날 정치 얘기야. 자기가 봤나 보지. 지가 저한테 당하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을 획기적으로 바꾸셔야 즉시 교육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되게 많은데 3개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다양성.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통로대로 계속 나가시면 그 통로 안에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통로로 휙 바꿔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내 트랙 바꿨습니다. 트랙 바꾸셔야 됩니다. 트랙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나와 다른 사람의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뒤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만의 경험. 그래서 그 사람을 문을 확 닫고 들어가면 그곳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데 가장 돈이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이 20, 30대 스타트업 하는 친구, 기술과학 공부한 친구 막 이런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요. 세상에 한 20년 배워야 될 거 금방 배웁니다. 그런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얼굴 뒤밀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엄청 뻔뻔해야 됩니다. 그렇게 쭈삣쭈삣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보세요. 57세나 됐는데 20대 애들 IT 모임에 문 열고 벌컥 들어가요. 깜짝 놀래요. 어머 저분이 왜 네가 왜 저기서 나와?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마지막 공부는 철학입니다. 느닷없이 선생님 왜 철학이냐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디지털 세상으로 급격히 우리가 편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정신없이 철학 없이 예스 하고 따라가다 보면 골로 갑니다. 디지털한테 먹힐 거예요. 디지털이 나의 편리까지만 오게 하고 내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디지털은 한 인간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로 가는 와중에 많은 철학적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학적 대답이 뭐냐면 예스인지 노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스인지 노인지. 자, 디지털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생체 팔찌를 하나씩 차고 여러분의 모든 감정까지 정보를 우리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럴 때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살인의 그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맥박이 빨리 뛸 것 같으면 바로 경찰을 출동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상과학 아니고 너무나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굉장히 이번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때 우리는 예스라고 해야 될까요? 노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 앞에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겠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디지털 세계로 가더라도 아날로그 백업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엄청 재밌었습니다. LP판 기억나요? 제가 샀던 마지막 LP판은 돌아가신 유재하 씨 거였던 것 같아요. LP판 시장 다 죽었었죠. 왜냐면 LP 다음에 우리는 뭐였어요? 워크맨 기억나요? 마이마이.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는 CD 듣고 그 다음에 이제 MP3 듣다가 지금은 완전 멜론 스트리밍입니다. 지금은 그죠? LP 누가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LP가 살아남은 거? LP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LP를 살아남게 한 사장한테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랬더니 문을 안 닫아서 살았다고 그랬대요. 문을 안 닫아서 살았다고. 그럼 LP를 누가 사는지 아세요? LP를 추억으로 갖고 싶던 60대, 70대가 살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고객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구요? 20대요. 20대가 LP에 열광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더 웃겨요. 신제품이니까요. 걔네한테는 LP가. 우리한테는 옛날의 추억이지만 LP가 뭐예요? 걔네는 태어날 때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MP3로 시작해서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만 살았다고.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제품은 뭐예요? 다 신제품이지. 그러니까 LP가 걔네한테 신제품인 거예요. 턴테이블? 신제품이요. 자,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다 디지털로 가면은 뭐 그러면 다 문 닫아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살아나갈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재미있는 거. 그러면 LP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디지털 때문에요. 디지털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뭐냐면 LP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멜론에서 나오는 스트리밍 음악 인스타 올릴 수 있어요? 사진 찍어서? 스트림을 무슨 수로 사진 찍어요? 근데 LP는 사진이 되잖아. 그렇게 디지털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기는 게 없으세요? 이번에 여러분이 이 용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어디시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건 지금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서 있건 여러분만의 통로를 찾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변하는 것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와 그죠? 변하지 않는 나의 어떤 역량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강사 김미경 지금까지 끌어온 내 경험 나 너무 좋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얘와 변하는 것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형성을 해나가는 거죠. 그죠? 저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안 좋아하고요. 네 번째 일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 내가 좀 우습게 보고 싶거든요. 그걸. 쫄지 않고. 저 고무신 신었었어요. 증평에서. 근데 여기까지 살아냈잖아요. PC 사용하면서 이거 다 쓰고 이거 다 쓰고. 뭐라고 이게. 결국 인간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과학자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실용적으로 적절히 내 직업에 이용할 만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밀려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최고의 테크놀로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제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얘기했었잖아요. AI, 드론, IoT, 3G, 5G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 기술이 뭔지 생태 테크놀로지가 최고예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걸 바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결국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여한 거죠. 이거에. 거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딱 좋을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들어가서 해집어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죠. 이 생태 논리가 사실은 경제 논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 연료가 사실은 이미 거의 다 개발됐다는 거. 비싸대요? 우리는 싸고 편리한 걸 너무 추구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싸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싸고 편리하게 살려면 반드시 자연한테 가서 빌려와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인류가 살고자 하는 방향을 싸고 편리한 게 아니고 좀 불편하고 조금 비싸도 우리는 생존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생태, 안전 이게 우리 사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마 생태와 안전을 표방한 어떤 사업들이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에둘러서 다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한 몇 시간을 떠들어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엄청 일어나서 지난 2달 동안 정말 자료도 많이 찾고 정리를 해서 되게 알기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시나리오도 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실 제가 드림온을 쓴 이후에는 자기개발책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는 나를 살리려는 욕심에서 막 시작하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어제 1차 원고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과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길게 한번 제가 또 세팅을 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정도의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드리는 걸로 우리의 불안극복 다이어리 용클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아마 꽤 힌트를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정도에도 아까 제가 사례 읽어드린 그 분도 힌트를 얻으셨고요. 메이밀크님. 또 한 분 사례는 스텔라님이신데 이분은 자기평가 단계가 너무 정직한 자기평가? 이게 너무 힘들고 아팠대요. 그냥 시간만 견디자 하면서 빚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고요. 이제 막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하던 중에 유튜브 대학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저만의 콘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세상에 애 셋이고 배 안에 아이 넷째가 있나 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 말씀 드렸죠. 집이건 사회건 똑같습니다. 혼돈이 심하면 좋은 질서, 큰 질서가 잡혀요. 꼭 그걸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잘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정신 차리고 2월, 3월, 지금 4월이잖아요. 이제 5월이니까 이제 지금 4번째 달에 접어드는데 제가 만난 사람과 제 경우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몇만 명이 함께 참여한 거의 6만 명이 아니죠. 거의 10만 명 정도가 참여한 이 모든 불안극복 다이어리는 제가 읽어본 바로는 희망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법칙과 그리고 스스로 뭔가 이걸 헤쳐나가고자 하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노동력? 제일 값싼 노동력이 나잖아요. 내가 나부려 먹는 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전혀 어려운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어려울 땐 누적돼서 이게 몇 년 후에 한꺼번에 처리할 때 어려운 것이지 초기에 참여하면 되게 경쾌합니다. 리듬을 타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요번에 우리가 이 영상 요걸로 딱 끝나지만 좀 더 기다리시고 기다리면 제가 또 한번 거의 300페이지 분량의 제 책을 정리해서 또 한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좀 파헤쳐보는 이 노력을 또 한번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벌써 6주간 따라오시고 여러분 또 숙제 함께 내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실은 위기에 대한 센서티브만큼 저는 앞으로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위기를 느끼는 만큼 앞으로 튀어나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센서티브한 사람인가를 체크하는 문항을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요 밑에 그 링크가 있을 거예요. 설명글에. 그럼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이 문항에 체크하시다 보면 나는 위기에 대해서 이런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사람이 꿈을 이루고 싶거나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는
도구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내 친구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게 되거든요. 제 경험으로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나눠주고 싶어요. 핑거루 컵이라 그래요. 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컵을 알게 된 거예요. 어딘가 한 손가락으로 받쳐야 되는 거죠. 이 컵에 대한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이 컵을 제가 선택하고 만들게 됐어요. 텀블러 같은 것도 이런 책상,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다 즐겨 쓰는 물건들이에요. So it begins. 시작하자. 혹은 그래 시작이야.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응원드리겠습니다.